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네, 오늘은 과거에 진행됐던 청년 희망 적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많은 화제가 됐던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판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사전에 청년 희망 적금과 이제 청년 도약 계좌가 어떤 건지는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최근 기사에서 청년 희망 적금의 해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도 해지자가 약 68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신청자 대비로 봤을 때 중도 해지율이 23.7%다라고 집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때 이 청년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제 있었는데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만 19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이었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넣을 수 있는 이 금액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적립식 계좌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청년 도약 계좌도 비슷한데요. 이제 이 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또 자유적립식 계좌예요. 거기에다가 기본금리가 이제 4.5%, 우대금리까지 다 만약에 충족을 하게 되면은 연 6%, 그리고 이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리고 특별 이제 해지 요건이 있어요. 이게 특별 해지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자신이 원해서 하는 중도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비과세 혜택이나 이제 정부 기여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혜택이 없는데 특별 중대 해지 요건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요건이 있으면 이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모았던 돈을 이제 인출을 할 수 있는 특별 중도 해지가 가능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는 이제 중도 해지가 하게 되면은 이런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받지는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그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이 다르게 설정돼 있고요. 이제 낮은 소득일수록 정부가 좀 더 기여금을 많이 보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비판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뉴스 기사를 보는데 이제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비판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서민의 삶을 모른다. 이제 서민이 어떻게 월 70만 원씩 모을 수 있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년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이제 정기적인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민 중에 몇이나 되겠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주장까지 있었어요. 이제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짜기 때문에 이런 5년 동안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뭐 금수저 가정이나 뭐 부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은 이 비판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제 뭐 이 제도의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이 비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잖아요. 사실 그 재테크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그 비과세 혜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 저소득인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여금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저도 정부가 하는 정책마다 뭐 비판론이 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청년, 그러니까 19에서 34세 대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이 왜 비판론의 대상이 되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목돈 모으는 게 가능하고 월 70만 원까지 모으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금액을 선택해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한다기보다는 이 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대나 50대 분들이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왜냐면 40대, 50대 분들도 이제 이런 목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청년에게만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하니까 그분들이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실 혜택의 대상이 되는 그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설정 자체를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그 돈을 모으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과거에 이제 1,000만 원만 모아보세요라는 영상에서도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한 월 80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자까지 해서 연 1,000만 원 정도가 모인다. 딱 이 제도가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에서 약간 저축이나 어떤 목돈을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는 부분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작은 돈인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 파산이나 회생 관련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더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모으면 사람의 심리상 계속해서 돈이 축적이 되면서 오히려 그 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신의 노력을 굉장히 그 모으는데 투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여를 한 만큼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향후 자산 축적이나 재테크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뭐 1,000만 원만 모은다고 무조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나쁜 제도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사실 이 제도를 다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사실 그 요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제가 과거에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일단 먼저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또 비판하시는 게 5년이나 어떻게 집어넣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2년, 3년의 제도로 하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원래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신청할 사람만 신청하고 아닐 사람은 아닌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점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5년을 만약에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돈 모으는 데에는 충분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을 것 같진 않았던 게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서민의 삶에서는 갑자기 목돈 될 일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서민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계층에서 인간의 그 삶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 될 상황은 항상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항상 사건을 경험하는 직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이제 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질러서 뭐 합의금을 뭐 물어줘야 된다는 거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병원이나 이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정도 급한 상황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까지 급한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급한 일,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일은 주변인의 사유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자기가 초래한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 5년 정도는 돈을 모아야지만, 계층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재테크를 하고 이제 집을 구매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초 자금 정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 돈을 모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 년은 최소 보통은 모아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일부의 아주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돈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 정도는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대비하면서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의지나 그런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썸네일에 월 5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은 게, 아까 그 청년 희망 적금이 월 50만 원인데도 이제 중도 회주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썸네일로 잡았는데, 월 200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월 200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 정도면 사실 저축률이 25%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해요. 좀 더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월 50만 원을 예를 들면은 뭐 모은다. 뭐 청년 도약 계좌도 70만 원 이하니까 자유적립식이니까 자기가 금액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월 70만 원까지는 만약에 무리라고 가정을 하면, 저라면 월 50만 원을 모으고 20만 원은 따로 비상용 어떤 금액, 그러니까 예상 외의 지출을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적립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모아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단은 돈을 모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쓸 돈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을 돈을 먼저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어 놓고 남은 돈으로 사실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사실 갖추는 게, 초반에 어떤 시드머니를 모으고 나중에 뭐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기초적인 시드머니를 빨리 마련을 할수록 인생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론, 그러니까 5년은 어떻게 모으냐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돈을 넣을 수 있냐라든지 평생 돈을 만약에 모을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거쳐야 되는 일이다. 언젠가는 내가 3년이든 5년이든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5년을 진짜로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물론 결국에는 이제 자유적금 형식으로 가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그 5년 동안 내 리스크를 절제하고 예를 들면 예상외의 지출이 나올 만한 상황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외 지출을 소비하기 위한 돈을 따로 책정을 해서 한 내 여력상 7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면 50만 원 정도는 그렇게 계좌에 넣고 20만 원 정도를 따로 써서 그 예상외 지출에 대비를 하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50만 원씩이라도 모으면 나중에 분명히 그 헌돈을 모으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돈을 모은 사람들 치고 3년, 5년 정도를 절제를 하면서 모으지 않은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의 희생이나 여러 가지 예상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작업은 필요하고 사실 이런 상품이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의 대부분은 그 예상외 상황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퇴직, 사업장 폐업, 그리고 이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요건들이 들어가 있고 혜택을 유지하면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저는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